안녕하세요, 페블입니다. 인트로에서 보셨죠? 오늘은 완전히 방수가 되는 키보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콜라나 물 같은 액체들을 키보드에 쏟아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제품과 함께라면 더 이상 만약이라도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요. 이름하여 마이크로닉스 매닉 X50 모델입니다. 이 키보드를 소개하기 전에 마이크로닉스라는 브랜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마이크로닉스라는 브랜드가 아마 시청자분들의 나이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브랜드는 1997년 설립이 되었고 2003년 각종 컴퓨터 케이스로 시작해서 2006년에는 파워 서플라이라고 불리우는 컴퓨터 파워에서 대박이 터졌고 현재는 각종 게이밍 기어들과 주변 기기들까지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매닉 X50를 보면 매닉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정신없는 미친 듯한 조증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미친 회사는 아니고 마이크로닉스에서 마닉 두 글자를 따와서 마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마닉 X50 언박싱하러 출발하시죠. 윗면에는 마이크로닉스 로고, 그리고 키보드 이름 X50와 간략한 사진이 있고, 후면부를 보시면 모델의 스펙, 그리고 이 제품의 특장점 3가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를 보시면 KC 인증 마크와 함께 제조 국가가 함께 적혀 있는데요. 중국에서 제조가 되었고 셴전 VTK 테크놀로지라고 적혀 있는데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우는 심천에서 제조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되는 웬만한 IT 제품들은 모두 심천에서 제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잡소리가 길었네요. X50는 총 4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제가 리뷰할 색상은 화이트 색상입니다. 이게 왜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냐면 앞에 화이트는 기판의 색상을 말하고 뒤에 있는 화이트는 메인 키캡들의 색상을 말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네이비 스카이블루 색상은 기판은 남색이고 메인 키캡들은 하늘색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따로 봉인실 같은 건 없는 것 같네요. 구성품은 매닉 X50 키보드, 스위치 4개, 스위치 리무버, 키캡 리무버, 설명서, 그리고 PC방 주의 스티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이크로닉스의 X50는 풀 사이즈의 게이밍 키보드이고 보통 게이밍 키보드들의 경우 10키 리스라고 장패드에서의 마우스 공간 확보를 위해 이 숫자 버튼이 없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의 일반인들이 오로지 게임만을 위해서 키보드를 사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풀사이즈의 키보드로 만든 것 같습니다. 다른 키보드들처럼 옆면을 보시면 스텝 스컬처 2 방식의 키캡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X50 본체에 연결된 선을 한번 볼 건데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패브릭 재질의 케이블을 써서 단선을 방지했고 노이즈 필터를 추가하여 혹시나 날 수 있는 고주파 소음이나 오작동을 방지했습니다. 반대로 연결부를 쭉 따라가면 케이블은 분리식이 아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고무 패드는 아래쪽밖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받침대에 고무가 적용되어 있어서 아마 항상 올리고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 받침대를 내린 상태에서는 조금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위에도 고무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키보드를 구매할 때 사용된 스위치들의 축을 많이 보시는데요. 매닉 X50는 광축입니다. 이게 이런 소리가 나도 엄연히 말하면 기계식 키보드는 아닌데요. 청축, 갈축, 적축 같은 기계식 키보드들은 키를 누르면 접점이 붙으면서 입력이 되는 방식인데 광축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아래에서 이어지는 빛을 쏘다가 그것이 키를 누르면서 빛이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키 입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광축의 브랜드로는 카일, V, 오테뮤, 게이트론 등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X50에는 지센 4세대 광축이 들어갔습니다. 1, 2, 3세대 광축들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광축으로 기존 6000에서 8000회의 클릭 수명을 가지는 키보드들에 비해 월등히 늘어난 1억 회 이상의 클릭 수명을 가집니다.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는 늘 쓰이는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해서 이렇게 끝부분을 살짝 눌러도 타이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키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저가형 키보드들에는 ABS 재질의 키캡이 들어가거나 일부 PBT를 사용하는데요. X50의 경우에는 모든 키캡이 PB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BS와 PBT의 차이점은 ABS 재질로 만든 키캡의 경우 오래 사용하면 표면이 마모가 되어서 번들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 비해서 PBT로 만든 키캡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적다는 점에서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키캡들보다 좀 더 두꺼운 키캡 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앱코의 3만원대 청축 키보드와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미묘한 차이지만 매닉의 키캡이 더 두껍고 더 내구성이 강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걸 신경 안 썼지만 최근에 나오는 키보드들의 경우에는 백라이트가 참 중요한데요. X50는 빛 번짐이 없고 균일한 색 표현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모드들이 있지만 경험상 화려한 효과들은 컴퓨터를 하다 보면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숨쉬기 모드나 온오프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키보드 쪽의 백라이트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다면 상태 표시등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고 저 심해 깊숙한 곳에서 불빛이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이 구멍들이 메워져 있었다면 마감상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타건감입니다. 청축과 광축의 차이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 제가 느낀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광축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기존에 제가 쓰던 청축보다는 좀 더 묵직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고, 키를 누른 후에 손가락을 뗄 때의 느낌은 안이 꽉 차 있는 기계식 키보드보다는 가볍고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광축을 리뷰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청축의 느낌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청축을 수년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 간혹 특정 키가 안 먹는다거나 한 가지 키가 계속적으로 반복 입력되는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계식이니까 기계는 고장이 나기 마련이죠. 물론 광축이 고장이 안 난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더 많은 기계들이 들어가 있는 키보드가 고장날 확률이 더 높겠죠. 내구성 문제에서도 신경을 좀 덜 쓰고 싶다면 광축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보통 무접점 키보드들은 방수를 지원합니다. 매닉 X50도 무접점 방식의 광축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액체류에 약한 기계식 키보드와는 달리 제품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수 여부가 갈립니다. 매닉 X50는 IPX8 등급의 완전 방수를 지원합니다. IPX8이라는 의미는 방지는 안 되지만 완전하게 방수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방수 기능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거의 침수를 시켜봤습니다. 과연 물이 묻은 상태에서도 동작을 잘 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물이 묻은 상태에서도 잘 되네요. 이게 보니까 키보드 하단부 양쪽에 물 빠짐 설계가 되어 있어서 배수가 최대한 잘 되도록 했네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방진 등급까지 받았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수가 되니까 참 좋습니다. 매닉 X50는 0.2ms의 입력 속도를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ms는 반응 속도가 0.001초라는 건데요. 0.2ms는 그의 5분의 1인 0.0002초의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무용 키보드들의 경우 1ms의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프로게이머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이 체감을 할 정도는 아닌 듯 싶지만, 그래도 수치상으로 5배가 빠르다니까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닉스에서 출시된 매닉 X50 무접점 광축 키보드를 리뷰해봤는데요. X50는 네이버 최저가 기준 63,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용 키보드만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제품들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느끼지만 내구성이 좋았으면 좋겠고 풀사이즈의 키보드인 만큼 게임도 하고 문서 작성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키압은 수치상으로 45g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확실히 기계식 키보드들보다는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무접점 광축 키보드들의 대부분이 방수가 되지만 디자인과 브랜드 인지도, 45AS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키보드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중간에 보이는 버튼을 누르면 구독을 할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패블이었습니다.